이번 영상은 gerund vs infinitive 제2편이죠. 약속드린 대로 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니까 당연히 생김새는 verb plus to infinitive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main verb 쓰시고 목적어를 쓴 다음 그 뒤에 투부정사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정리하는 동사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중간중간에 이런 폼이 가능한 동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멘션을 해드릴게요. 헷갈리지 말고 메모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을 정리한 그 영상처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해둔 그런 동사들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appear, seem, pretend. 다 뭐뭐 한 것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인 척하다. 첫 번째 예문, he appeared to be waiting for somebody.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appeared 한 당시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wait인 거죠. 그래서 be waiting 이라고 쓴 투부정사. 보이시죠? continuous infinitive. 두 번째 예문, she didn't seem to mind me petting her dog. 그녀는 내가 petting her dog 하는 것을 mind, 꺼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seem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 연결한 게 눈에 들어오셔야 하고요. 동명사 편을 이미 공부하셨다면 mind 다음에 이렇게 ing 쓴 것까지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me, 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me라는 목적격을 썼지만 formal한 경우 my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세 번째 예문, Diana pretends to know everything. 다이애나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항상 행동해. 그래서 pretend 다음에 쓴 투부정사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정의상 미래의 지향을 두고 있는 미래지향적 동사들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뭐뭐 할 선택을 하다, 뭐뭐 할 마음을 먹다,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또는 뭐뭐 할 것을 거부하다. 여기에 refuse의 동의어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cline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뭐 할 것을 거부하다. 똑같은 뜻의 단어죠. 그래서 he declined to comment. 인터뷰 요청했는데 카멘트를 거부했다. 카멘트 할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모두 투부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agreed to finalize the contract. 그는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We chose to volunteer at a neighborhood nursing home. 우리는 우리 이웃에 있는 nursing home에서 봉사활동하기로 선택했어. 세 번째, I didn't mean to upset you. 이런 표현은 너무나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할 때 mean to. They decided to renovate their house. 그들은 집을 다시 꾸미기로 결정했어. 다음, What happens if a tenant refuses to move out? 집을 새 놔서 들어온 사람이죠. 세입자가 나가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모두 다 바로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이번에 나온 동사들은 모두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갖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들 둘은 목적어 투부정사의 폼이 가능한 반면 얘는 특이하게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 모두 다
바로 다음에 to 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는 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My friend asked to stay one more night with us. 내 친구가 우리랑 하룻밤을 더 지내기를 부탁했어. 지내도 되겠냐고 부탁을 한 거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That's your opinion, but I beg to differ. 그건 당신의 의견이죠. 저는 생각을 달리한답니다. 라고 beg to differ, 폴라이트하게 나는 I don't agree with you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beg 다음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게 가능하죠. 세 번째 예문, The angry customer demanded to speak to the manager. 그 화가 난 고객이 매니저랑 얘기하겠다고 요구한 거죠. 뭐 하겠다고 요구하다. 하겠다고 부탁하다. 하겠다고 매달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demand만 아까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액션을 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demand 어디서 봤던 동사인가요? 네, 제가 다룬 subjunctive에서 이미 다뤘던 동사죠. 무슨 뜻이냐? subjunctive에 쓰인 동사들은 대개 성격이 대절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를 더 일반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랑 연결해서 쓰는 form,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문장은 말도 안 된다. 네이티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문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He demanded her to call the manag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다. 왜? 이 목적어가 끼어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앉혀버리면 되겠죠. 대절로 연결하시고 동사 원형을 쓰면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demand는 바로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연결하는 게 가능한데 하필 이 to 부정사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메인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대절을 이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한 후 subjunctive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완성하셔야만 맞는 문장이 됩니다. demand 다음에 목적어 쓰시고 to 부정사 format으로 문장을 쓰실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독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마주쳐 보셨을 만한 친숙한 동사들이죠. wait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fail to, 뭐뭐 할 것에 실패하다. manage to do something, 뭐뭐를 겨우겨우 해내다. prepare to do something, 뭐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apply to do something, 뭐뭐 할 지원을 하다. tend to do something,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reaten to do something, 뭐 하라고 위협하다. 그래서 예문 쭉 보겠습니다. I can't wait to see you. 덩어리로 그냥 많이 쓰시면 되겠죠. 널 만나는 걸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만큼 보고 싶어 라는 뜻인 거죠. The program failed to download attachment. 그 프로그램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Don't hesitate to ask me any questions.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I managed to hand in my assignment before the due date. 나는 만료라는 뜻인 거죠. 정해진 날짜 훨씬 전에 내 숙제를 제출하는데 성공했어. 겨우겨우 해냈어. The student is preparing to apply to graduate. 그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북미의 대학들은요, 졸업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 반드시 apply를 해야 됩니다. apply to graduate을 하지 않으면 졸업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학점 이수를 끝냈다 하더라도요. 그런 때 쓰는 표현이고요. I tend to follow my gut feelings. 나는 나의 본능을 좀 따르는 편이야. gut feelings, my intuition. 똑같은 표현이죠. 다음, They threatened to kill him unless he did as he was told.
그가 말하여진 대로, 즉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요거 이해되시죠?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tell him to do something인데 그거를 수동태로 싹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he was told. 한 대로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자주 쓰이는 두 개의 fixed expression, cannot afford to, would like to. 둘 다 to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afford to buy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어. I would like to talk to you in private. 사적으로 문 좀 닫고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라는 뜻이죠. 자, 이 like라는 동사가요.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는구나. 그런데 like가요. 투부정사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게요. 여기 like의 동의어로 care와 love가 나와 있네요. care라는 동사는 바로 다음에 투부정사만을 데리고 나오는 반면 like와 love는 투부정사 또는 ing 둘 다 가능합니다. 의미에 거의 차이가 없이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는 아이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표현 would like 다음에는 ing를 쓰지 않죠. would like 다음에는 to만 쓰죠. 그런데 like가 혼자 있을 때는 to도 되고 ing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문 통해서 알아볼게요. She doesn't care to talk to anyone when she's mad. 그녀는 화가 났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라는 뜻의 care to입니다. Incorrec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She doesn't care talking 할 수는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are는 투부정사만 데리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I like to read, I love to read, I like reading, I love reading in bed.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누워서 책 읽는 걸 좋아해. 자기 전에 잠깐 책 읽는 걸 좋아해. 이런 의미겠죠. 다음, attempt. attempt는 try랑 똑같은 뜻인데요. 위에 거랑 비슷하게 이 괄호 안에 있는 try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나와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은 ing와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의미가 모두 같았던 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try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나올 경우 뭐뭐 하려는 노력을 하다 이런 뜻이 되고 try 다음에 ing가 나올 때는 한번 시도해 보다 즉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괄호 안에 있는 동사들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투부정사와 ing를 취할 때 뜻이 똑같아지는 동사와 뜻이 달라지는 동사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우선 attempt와 try가 뭐뭐 하려는 노력을 하다라는 뜻일 때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문, A hacker attempted to access our database. 해커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려고 시도했었다.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어려운 거를 해내려고 노력하는 경우 attempt와 try. try의 뜻 중에 하나. 그런데 a hacker attempted accessing 하시면 안 된다. 왜? attempt는 투부정사만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 hacker tried to access our database.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a hacker tried accessing 하면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deserve라는 동사,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deserve 다음에 positive한 내용이 나올 때를 주로 쓰죠. 한번 볼게요. He deserves to win. 그는 이길만 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
He deserves recognition. 이렇게 명사 목적어도 가능하죠.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deserves to receive recognition. He deserves to be recognized. He deserves to receive a reward. 다 되죠. He doesn't deserve someone like you. 그는 너만한 너와 같은 그런 사람. 이것도 역시 명사 목적어네요. 그래서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여기 to meet 또는 to be with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 생략됐다고 보고 이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해석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가치가 없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deserve 다음에 이렇게 positive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negative한 내용이 나올 때 이 deserv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deserve 다음에 negative한 내용을 쓰실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mean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You deserve to be sad and lonely. 너는 슬프고 외로울 그런 가치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너는 슬프고 외로워도 싸. 뭐뭐 해도 싸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You've been so mean. 너가 딴 애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 당연히 슬프고 외로워도 너는 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해도 싸다 싸.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deserve 다음에 나오는 negative한 표현이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로 deserv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사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다. 아까도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 보셨죠? 여기 소망, 즉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한 물이 더 나와 있죠. want, hope, wish 모두 소망, desire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인데 여전히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얘네들 쓴 다음에 바로 다음에 ing를 쓰시는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예문 볼게요. He hopes to see you. He wishes to see you. 둘이 같은 뜻이에요. He wants to see you. 모두 같은 뜻인데 wishes to는 very formal 이라고 써있죠.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격식을 갖출 때 그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셋 중에서요. 목적어 투부정사가 가능한 아이는 want밖에 없습니다. hope나 wish는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 연결해서 쓰실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요. hope와 wish를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hope you to come, wish you to co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대절로 연결해야 된다. 요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hope that you come. I hope you come. I wish you could come. 그 차이점에 대한 건 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expect와 promise도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expect 투부정사. promise 투부정사 뭐뭐 할 약속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예문 볼게요. I expect to arrive at 6 p.m. 나는 6시에 도착할 예정이야. arrive 하는 것도 나죠. expect 하는 것도 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arrive 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인 경우, 즉 main subject가 아닌 경우 목적어를 expect 다음에다 집어넣고 투부정사 연결하는 construction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 expect him to arrive at 6 p.m. 나는 그가 6시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그가 6시에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면 promise는요.
한번 볼게요. I promise to babysit her children. 나는 그녀의 애들을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애를 봐주는 것도 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I promised her to babysit her children. 나는 그녀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애들을 봐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여기서는 babysit을 하는 주어도 내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때 expect의 목적어가 나온 경우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반면 promi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경우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지는 않죠. her가 babysit을 하지는 않는 거죠. 누가 babysit을 하냐? 메인 주어가 babysit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promise의 construction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얘가 간접 목적어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직접 목적어인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녀에게 to babysit her children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사실. 이 둘의 construction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목적어 투부정사의 construction인 경우 얘네들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지만 promise는 그렇지 않다.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여전히 메인 서브젝트가 된다. 투부정사만을 쓰는 마지막 동사 offer입니다. offer는 해석할 때 뭐뭐 하겠다고 제안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가 딱 떠오르는 게 suggest가 있네요. 그런데 suggest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왜? offer는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는 반면 suggest는 ing만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offered to help me는 돼도 he offered helping me는 안 되고 he suggested helping me는 돼도 he suggested to help me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장 제일 많이 틀리게 사용하시는 문장이라고 제가 이미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편 정리할 때 다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구별해서 사용하셔야겠어요.